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2576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공기업이 되겠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라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공기업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그런 이제 회사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뭔가 이제 상품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전기료인데, 이런 전기료를 한전 스스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이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연료비와 전력 구매비가 이 한전의 거의 60-70%를 차지합니다. 연료비하고 전력 구매비가 영업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싸면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요. 전력 구매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싸게 사오면 이익이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데, 작년 한 해 2020년도에 한전이 대규모 흑자를 봤죠.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나왔으니까는요.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료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연료비가 쌌고, 연료비가 싸니까 어때요?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발전 단가가 하락하니까 전력 구매비나 이런 부분들도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죠. 싸게 사오다 보니까, 싸게 사다가 이제 비싸게 파니까는요, 결국에는 그만큼이 세이브가 돼서 영업이익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료는 고정이죠. 고정인데 연료비와 전력 구매비가 싸지면서 비용이 줄었고, 그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익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 중 이 한전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전력 구매비하고 연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비는 흔히 이제 그 LNG 가격하고 유가나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이제 원재료 비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바이유를 수입해요. 두바이유를 수입을 해오고, 두바이유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결국 LNG도 정비례합니다. 두바이유가 상승하면 LNG 가격도 올라가고요. 두바이유가 하락하면 LNG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죠. 유가에 연동해서 LNG 가격이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입니다. 작년 한 해는 이제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유가도 살아나고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유가도 살아나고, 유가가 살아나니까 LNG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 항상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연료비가 현재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저도 너무 복잡해서 그 부분들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 5개월, 6개월 전에 연료비가 현재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월, 6개월 전에 연료비 가격이 현재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봐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흑자 기조를 이을 겁니다. 왜? 5개월 또는 6개월 전에 연료비가 쌌으니까.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라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걱정되는 건 이제 2분기 실적부터예요. 왜냐면은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지난해 이제 한 40불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유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WTI 서부 텍사스유 중진류를 말하는데, 지난해는 이제 이렇게 한 40불 정도에 있었어요. 배럴당 40불 정도에 있었는데, 연말부터 조금씩 올라가더니 올해 연초에 크게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요금이 반영되는 거는 5개월, 6개월 뒤, 즉 2분기하고 3분기에 이제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은 괜찮을 건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에 전기요금 개편제라고 해서 전력요금 개편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낮추자. 이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1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낮아졌어요. 근데 2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높여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높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2분기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그래서 전기요금 이번에 올리겠지 해서 기대감에 올라갔는데 정부가 동결하니까 주가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더 밀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한 22,000원, 22,500원대, 23,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더 밀리지도 않고 그 가격에서 이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요금이에요. 어차피 2분기 요금 동결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3분기 요금, 즉 7월부터 9월달 사이에 이제 적용될 요금, 이 부분들을 인상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3분기 요금도 동결을 시킨다거나 이래버리면 올해 한전 적자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배당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한 3분기 7월에서 8월, 9월, 7월에서 8월, 8월에서 9월, 뭐 9월에서 10월 뭐 이렇게 적용되는 요금, 3분기 전기 요금이 꼭 올라야 됩니다. 이번에는 못 올라갔지만 3분기에는 꼭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익도 보전돼야 여러분들도 한전이 올해 이제 흑자가 나면서 배당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배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현재의 주가는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그나마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이건 언제 결정나냐면 6월달 중하순 정도에 결정할 겁니다. 중순 내지 하순 정도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올린다, 그럼 그게 이 종목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면서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3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느냐 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격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그냥 싸요. 그냥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닥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22,500원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22,500원에서 23,000원, 좀 더 넓게 잡으면 23,500원까지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거든요. 현재는 보면 23,000원에서 22,500원 정도가 지금 한전의 바닥이 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길게 놓고 보면 솔직히 24,000원이나 23,000원이나 22,000원이나 저는 그냥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인 좀 디테일을 살려서 보면 22,500원에서 23,000원대가 기술적인 좀 지지라인이자 저점이 되고 있고, 올라간다면은 한 27,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가 이제 저항된 거죠. 아마 여기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될 겁니다. 즉 6월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상단까지 한번 터치하러 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인상을 하면 7년 몇 개월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올린다고 해서 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손실은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3분기에도 만약에 안 올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한전이 또 떠안게 되니까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한전이 적자 보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도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3분기에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가자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뭐 올리고 싶겠습니까? 저도 뭐 싸게 전기요금 쓰면 좋죠. 근데 시스템을 그렇게 도입을 했으면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불평 불만이 없는 거죠. 처음엔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해서 가자는 거고,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낮춰주고 이거잖아요. 올리는데 올라가는데 안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이건 뭡니까? 이건 불평등이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가자 이거죠. 네, 이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2분기 요금에서는 좀 아쉽게 반영이 안 됐는데 3분기에 된다면은 7년 좀 넘는 기간 만에 이제 전기요금이 올리는 거라서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27,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래는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5,000원이 단기적인 저항대입니다. 25,000원 정도 지난번에 한번 터치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25,000원이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넘어가면 이제 27,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전이 이제 포인트가 또 연기금의 매도였거든요. 연기금의 매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연기금의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팍 줄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제 팔아왔던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기금이 매도를 확 줄이고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기금이 이번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주식 비중을 조금 더 확대했죠.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올 건 아닌데 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 일단은 그런 가운데 한전에 있어서 연기금의 매도도 확 줄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거 지난주는 샀죠. 이번 주는 팔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좀 멈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수급적인 부담감이 좀 덜어졌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종목의 상승 공식은 간단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면 가는 거고요. 얘네들이 안 사면 주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결국에 주가 상승하려면 외인들 기관들이 사야 되는데 투신들 사고 오늘 외국인들 사는 가운데 주가가 1% 상승을 보이듯이 이런 흐름들이 외인들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진정된 가운데 연기금까지도 이제 매수로 전환된다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있게 실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가 줄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매수로 뭐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매도라도 안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전은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달 정도에 있을 전기요금 부분들 이 부분들에 신경 써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돼서 미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6월달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강화. 이건 또 환장할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행상 10%로 좀 돼 있는데 이걸 25%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이게 늘어날 때마다 한전의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작년에 이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후환경요금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높아지는 비용을 이제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좀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또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향된다라고 해도 일단은 이 부분들이 기후환경요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을 통해서 따로 또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까. 뭐 저게 올라가는데도 만약에 이제 비용을 부과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부과하게끔 시스템을 도입을 지난해 이제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계획에 맞춰서 이제 적용만 잘 되는지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전력을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